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 아빠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자녀들이 겪었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아들, 딸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에서 자란 우리 딸, 여자아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이 아이는 어떠한 피해를 받고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엄마보다는 먼저 아빠가 좀 떠오르겠죠. 대부분 아빠들이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술 먹고도 그러고 그냥 습관처럼 손찌검이 올라가기도 하고 물건 던지고 이런 것들을 가정폭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딸들은 대부분 위축이 되겠죠. 이 위축과 불안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들이 첫 번째, 무기력으로 옵니다. 무기력. 딸들은 아빠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부분에 자주 노출이 되면은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치면은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이 지속되면은 우울증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무기력으로 오는데, 이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표정도 굉장히 좀 둔감하고 뭐 좋은 걸 봤을 때도 그냥 뭐 피식, 막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전반적으로 표정이 일관되고 무기력하고 둔감하고 그 동기부여, 무언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 무기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은 무기력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해야지 라고 예상했을 때 귀찮고 하기 싫고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이 생각부터 잘라내야 돼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할 수 있다, 작은 거부터 해보자 라고 하고 일단은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부터. 그 다음에 무기력까지 진행됐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한 번쯤은 상담도 받고 우울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상담과 치료는 매 모든 순간에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릴 건데 이거는 필수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의식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들, 여성형 우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피해의식 사고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닌데 자꾸 나쁘게 받아들여요. 나를 비하하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고, 이거는 편집증에 속하는데 여성형 우울 파트 안에 편집증 증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은 쟤는 좀 예민해, 까칠해, 조금 뭐 대하기가 어려워, 이런 평가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불안에 노출돼서 우울에 걸려서 여성형 우울이 나왔을 때 이 피해의식 부분이 가장 높아요. 이 피해의식 부분은 제가 상담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직접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냐, 본인 욕하는 걸. 근데 90%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인지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론 편집증 증세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꼭 우울증 치료도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듣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해지고 피해의식 부분이 많이 좀 올라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아쉽게도 좋은 이성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실패해서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남편한테도 동일한 트라우마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딸이 태어났어요. 가장 먼저 보는 남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빠죠? 아빠를 보면서 남자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요. 남자들은 저런 동물이구나,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구나. 그런데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가장 아빠, 남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남자,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 또 막 손찌검 하는 남자, 폭언하는 남자를 만나도 이상을 못 느껴요. 왜냐? 아빠가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저 바닥 밑으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좋은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암호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기에 맞아서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기가 생겨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결혼 생활까지 불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남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많은 것들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나한테 다정한 것도 있고 외모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나한테 다정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깨끗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동 조절을 잘 하는지, 네 번째로는 부모와 사이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아빠가 엄마나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이 정도면은 좀 통과됐다. 그러면은 교제와 결혼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조건 1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몇백억 있다? 아니에요. 얼굴 막 너무 잘생겼다?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직업, 생긴 거, 뭐 체형 이런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딸들이 보이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성분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 누군가의 엄마인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생활에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